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자랄의 마지막 주제는 고집불통입니다. 저는 지난 세기 1986년에 돌아가신 한 시대의 참지식인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힘쓰셨던 약전 김성식 선생을 참으로 존경했고, 선생은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선생을 자주 뵙던 당시의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선생은 고희를 넘긴 노령이었습니다. 선생은 제 이름자에 선비 언자가 있는 것을 아시고 참선비가 되라고 자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사회적 역할에 100분의 1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선생께서 동아일보에 실었던 시론을 모은 책이 쓴소리 고든 소리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는, 경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사서삼경과 같은 경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세월이 가도 빛이 바래지 않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쓴소리 고든 소리. 저는 선생을 이 시대의 맹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한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생각뿐 아니라 약전 선생을 닮고 싶은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의 탁류를, 탁한 흐름이죠. 탁류를 조금이나마 맑게 하는 이 청류, 맑을 청자, 청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다시는 더 겪고 싶지 않은 2020년을 보내면서 대통령께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일개 책상 물림에 가는 목소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호가합니까? 100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을지를요. 아마 귀하의 2020년 마지막 중요 결재가 아닐까 싶은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인데, 야당의 동의 없는 26번째 장관 임명이라는군요. 이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아주 나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당할 예상을 하고도 청문회장에 나왔던 야당 의원들은 바보 되기를 자청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청문회 비용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 아까운 세금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는 청문회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귀하의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는 이 고집 불통, 이 고집불통 네 글자의 의미를 풀이하여 오늘의 이 화두로 삼으려고 합니다. 좀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70년대 초
그 20대의 젊은 시절에 귀하가 이끌던 대모대에 끼어서 회기동 대로에서 최루탄 깨나 마셨던 경력이 있으니 이 정도의 결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집에는 이 택할 택선 고집과 택악 고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귀하의 고집은 집권 초의 택선 고집에서 어느 틈인가 택악 고집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잠시 멈추어서 모든 일을 숙고하고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약전 김성식 선생 같은 자신의 그 이해관계를 멀찌감치 벗어나서 국가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는 의로운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택선 고집으로 회귀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말을 잘 듣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다 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무슨 묘한 말일까요?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가난한 부자, 비 오는 달밤, 탈원전 탄소 중립 같은 이 모순어법이 아니라 이 말은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하는 말이 되는 말입니다. 예.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니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저의 말을 들어주시기는 할 것이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약전 김성식 선생 수준의 쓴소리 고든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옛날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나무꾼과 목동에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순자는 묻다는 물을 문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뭐뭐의 애란 말이고 이 추는 소나 말이 먹는 꼴을 얘기하고 요는 땔감입니다. 그러니까 꼴배는 아이 놈이나 이 땔감을 수집하고 있는 나무꾼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력과 멀리 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귀에 기울여 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제발 가까운 주위 사람들, 일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혹은 듣지 말고 권력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귀는 이 총나라 황제 유비처럼 길고 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죠. 마음의 귀를 크게 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넓을 광 그리고 광개토 대항할 때 광개죠. 광개언로, 광개언로라는 광개언로가 아니겠습니까? 새해는 심기일전하셔서 이 사악한 마음, 사심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사심을 좀 버리고 오직 이 공심으로 국정에 임해서 그동안에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맡겨서 민심을 달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산의 시골집에서 귀하가 원하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소박한 꿈을 이루는 바탕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고집불통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고라는 것은 이 부분이 방패의 모양입니다. 방패.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방패를 넣는 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방패, 단단한 방패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이 아주 오래된 옛날 옛 꽃자른 의미로 쓰이고부터 단단하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 위에다가 이것은 바로 위자죠. 둘러쌀 위자를 해가지고 적이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단한 어떤 요새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고자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잎, 그래서 한 개가 한 세대가 10년이니까 10개면 한 3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자는 말이죠. 집자는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원로 뒤에 이 집자로 변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수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죄인들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던 수갑의 모양입니다. 이 두 손이 수갑에 채워져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걸 꽉 잡았다는 뜻이죠. 잡을 집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행자, 이 행자와 여기에 보면 지금의 모양이 행자와 이 탄원할 때 환자인데 전혀 이 행자도 아니고 환자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모양이 이래서 변해서 그렇지 이 집자의 여기에서 집자에서 요 부분이 행자도 아니고 요 부분이 탄환 환자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글자의 세계에는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자는 이 부분이 바로 식물의 줄기이고요. 꽃의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피어 있는 이 꽃 있죠, 꽃. 이 꽃과 꽃잎을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꽃받침이라 그러는데 이 원래 불자는 꽃받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음 때문에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빌려서 부정사를 나타낼 글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이 글자를 이 꽃받침 불자를 빌려서 부정사로 쓰게 된 겁니다. 이 불자이고요. 통자는 우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악기로서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글자예요. 악기, 이 종은 원래 악기죠. 여러 개를 달아놓고 연주해서 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는 막힘이 없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수평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힘이 없는 어떤 통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종소리라는 것이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있죠. 이것은 뭐냐면 원래 모양이 네거리와 여기 사람의 발이죠. 발을 그려놓은 것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요 발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음을 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길게 차기라고 하는데 걷다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힘 없는 종소리와 사람이 움직이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막힘 없이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 글자를 보면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통, 소통 참 중요한 것이죠. 인간 사회에 소통이 없이 막혀 있는 사회라면 정말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는 뭐냐면 이 발족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발음이 또 소라 그러는데 요 부분 이 글자 거의 비슷한 글자입니다. 그래 이거는 뭐 요 발 부분이고 요거는 이 장단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다리라고 말하는 그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상황을 그린 것이죠. 여기는 뭐냐면 양수, 양수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엄마의 태 속에 있던 액체, 혹은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기를 낳다가 피를 흘릴 수 있어서 핏방울이라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어디 막힘 없이 술술 풀리는 이렇게 이 소통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소나 통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회자라는 책에 보면 소를 찾으면 통이라 그리고 통을 찾으면 소라 그럽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죠. 막힘 없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집불통 네 글자는 이런 어원을 그리고 이런 원래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해를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신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